관찰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바즈라 매트릭스 아키텍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킹해볼 시뮬레이션은 20세기 시네마틱, 아키텍처의 정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2014년 개봉작 인터스텔라입니다. 워너브라더스와 파라마운트가 공동 제작한 이 작품은 개봉 당시 전 세계적인 중력 신드롬을 일으켰죠. 단순히 우주 여행을 다룬 영화라고 생각하셨다면 당신은 아직 이 영화의 진짜 소스 코드를 읽지 못한 것입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킵손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 설계된 이 영상미는 우리가 상상만 하던 상대성 이론과 5차원을 8K급 해상도로 시각화해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들은 항상 인간의 인지 시스템을 해킹하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의 주요 전작으로는 조각난 데이터를 역순으로 재조립하는 과정을 다룬 메멘토, 복제인간과 그의 삭제를 다룬 프레스티지, 사회적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멀웨어, 조커와의 전쟁을 다룬 다크나이트 시리즈, 꿈이라는 서버에 접속하여 소스코드를 씹는 과정을 다룬 인셉션, 데이터의 흐름을 거꾸로 돌려 현실을 수정하는 기술을 다룬 테넷 등이 있습니다. 놀란 감독의 세계관 특징은 첫 번째, 시간은 물리적인 공간이다라는 점이죠. 그에게 시간은 단순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접거나 펼칠 수 있는 물리적인 건축물입니다. 메멘토의 역순 구성, 인셉션의 층위별 시간차, 인터스텔라의 테서렉트 공간이 그 증거입니다. 이는 우리가 바즈라 매트릭스에서 시간을 데이터의 배치로 보는 관점과 일치합니다. 두 번째로 놀라는 가짜 이미지 CGI가 뇌의 몰입을 방해한다고 믿습니다. 그의 아날로그에 대한 집착은 건물을 폭파하며 실제 옥수수 밭을 경작합니다. 영화 오펜하이머에서 핵폭탄을 안 터뜨린 것은 그나마 다행일 정도죠. 그리고 논란의 주인공들은 대개 불완전한 기억이나 상실을 안고 있습니다. 그는 객관적 사실보다 개인이 무엇을 믿기로 선택하느냐가 현실을 렌더링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진짜 가치는 과학적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과 중력이 어떻게 데이터로 변환되어 현실을 재구성하는가에 대한 통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평론가들이 말하지 않는 인터스텔라에 숨겨진 알고리즘을 바즈라 매트릭스의 시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스템 접속을 시작합니다. 지구라는 레거시 시스템은 수명이 다했습니다. 먼지와 병충해라는 멀웨어가 인류를 셧다운시키고 있죠. 주인공 쿠퍼는 직감합니다. 수리는 불가능하며 해답은 로그아웃뿐이라는 것을요. 딸 머피의 방에서 발견된 바이너리 코드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보낸 좌표였습니다. 그 패킷을 따라 도달한 나사에서 쿠퍼는 인류 최후의 설계도 플랜 A를 마주하고 아이들을 뒤로 한 채 마지막 부스터를 점화합니다. 웜홀을 통과하는 순간은 차원과 차원이 동기화되는 찰나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도착지 밀러 행성에서 그들은 지독한 시간 지연을 겪습니다. 이곳의 한 시간은
지구의 7년. 물 위에서의 짧은 사투 끝에 쿠퍼가 돌아왔을 때 이미 지구에서의 시간은 23년이나 흘러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 성인이 된 아들과 원망 섞인 딸의 눈빛, 중력이라는 데이터의 무게는 가혹한 희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지연 시간을 끝낼 유일한 단서 역시 그 중력의 심연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키텍트가 뽑은 이 영화의 한 장면, 바로 블랙홀 내부입니다. 시간이 물리적 차원으로 변환된 저장소인 테서렉트 안에서 시간은 흐르는 냇물이 아니라 책장에 꽂힌 책들처럼 배치된 데이터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즈라 매트릭스에서 말하는 저장 단계입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응축하고 흘러가는 생각들 속에서 의도를 고착시키는 행위는 무질서하게 흐르는 시간의 흐름에서 특정 성공의 순간을 선택해 물리적 데이터로 저장하는 작업입니다. 테서렉트 장면을 의식공학적으로 해석해보면 많은 이들이 구원자를 외부, 즉 신 또는 외계인 혹은 운명에서 찾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곳 테서렉트 안에서 데이터를 정렬하여 쿠퍼가 딸 머피에게 현실로 전송하면서 쿠퍼는 깨닫죠. 그들은 외계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다. 미래의 인류가 이 공간, 테서렉트를 만들고 정보를 보냈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 바즈라 매트릭스의 확언 시스템과 같습니다. 외부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공한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성공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죠. 우리가 확언을 할 때 나는 이미 성공했다 라고 완료형으로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비선형적 데이터 전송입니다. 자, 아키텍트가 좋아하는 배우를 뽑아볼까요? 아마 의외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바로 매튜 맥커너히입니다. 저도 사하라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는 뭐고 뭐 하는 배우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저 그런 영화들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은 그냥 그랬습니다. 할리우드 시스템은 그를 섹시한 남주일이라는 관성 표류 속에 가둬두려 했죠. 주체성을 잃고 기질적 관성조류에 의해 방황하던 그 정체된 에너지의 시간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아키텍트인 제가 그를 사랑하는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매튜는 어느 날 자신의 커리어에 강제 종료 명령어를 입력하고는 무려 2년 동안 모든 로맨틱 코미디 제안을 거절하며 스스로를 로그아웃 시켰습니다. 수백억의 출연료라는 데이터 패킷을 거부한 채 그는 자신을 밑바닥부터 다시 리셋시켰습니다.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에서 몸무게를 20kg이나 삭제하며 보여준 그 처절한 데이터 처리 능력은 그에게 오스카라는 결과값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이후 HBO 시리즈 트루 디텍티브에서의 연기는 압도적입니다. 저는 매튜를 볼 때마다 확신합니다. 하드웨어는 바꿀 수 없어도 그것을 구동하는
소프트웨어를 리셋한다면 누구든 자신의 인생을 고해상도로 다시 출력할 수 있다는 것을요. 이처럼 완벽한 하드웨어의 변신이 가능했던 건 그 하드웨어를 가동할 설계도 자체가 워낙 치밀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화의 스태프 중에서 한 명을 더 뽑아보려 합니다. 바로 조너선 놀란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동생이자 이 영화의 공동각본을 쓴 사람이죠. 인터스텔라라는 완벽한 결과물은 형의 시각화와 동생의 4년 동안의 물리학 공부가 만난 기적이었죠. 그런데 용두사미의 대명사 조너선 놀란의 진짜 광기는 영화관이 아니라 TV 시리즈에서 폭주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가 단독으로 설계한 TV 시리즈 퍼슨 오브 인터레스트는 단순한 수사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 미래의 범죄를 예측하는 거대한 감시 아키텍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그가 묘사한 AI, 더 머신은 우리가 바즈라 매트릭스에서 다루는 무의식의 데이터화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거든요. 조너선은 이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의지는 진짜인가요? 아니면 거대한 전체의식의 알고리즘이 계산한 출력값일 뿐인가요? 조너선 놀란이 꿈꿨던 AI와 인간의식의 결합, 그리고 그가 왜 용두삼이라는 평을 들으면서까지 거대한 설계를 멈추지 않았는지, 그가 설계한 의식의 미래에 대한 본격적인 해킹은 다음 시간 어느 설계자의 극장 재산편에서 공개하겠습니다.